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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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깜짝 놀랐는데 우리 기찬 쌤하고 홍기 형 커플티인가요? 커플룩 같다 보니 그러니까요. 커플이라긴 너무 좀 다른 것 같은데. 같이 앉아 있는데 뭔가 스트라이프가 잘 어울립니다. 안 먹는 삽니다. 오늘 아주 사랑이 넘치는 취향 저격. 오늘 재밌고 활기차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한국 라면의 발상지 삼양식품입니다. 유명하죠. 네. 이 쌀과 잡곡이 부족해 허리띠를 졸라맸던 1961년에 설립돼 제2의 식량인 라면을 개발했고 현재는 면류와 스낵, 유제품과 장류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라면 개발 당시 스프를 직접 만들기 위해 대관령의 목장을 설립했고 파, 마늘, 고추 등 각종 농수산물도 직접 재배에 사용할 정도로 라면 하나만큼은 최고의 품질, 100% 국내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히트 상품으론 삼양라면, 나가사키 짬뽕, 맛있는 라면, 짭짜로니 등의 라면과 짱구 스낵, 고원우유, 삼양간장 등이 있고요. 최근은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면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삼양식품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재석 씨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삼양라면인 것 같아요. 저희 네, 부모님께서 앞에 라면. 이 삼양라면, 이 주황색 네. 삼양라면을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엄마 라면 해주세요 하면은 항상 삼양라면을 해주셨었거든요. 몇 개까지 끓여 먹어봤어요? 저는 한 개 반이 딱 좋습니다. 남은 건 어떡해요? 그거는 이제 동생이라던가 이러면 또 한 개 반이 되거든요. 세 개로. 둘이 먹으면. 네,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은소가 씨는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삼양라면인데 그 불닭볶음면이 삼양 거더라고요. 엄청 몰랐어요. 저는 치즈를 넣어도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매워서 못 먹겠는데 또 네.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것만 먹어요. 너무 맛있다면서. 먹어보고 싶네요. 우리 꾸기 형도 다 아시죠? 삼양식품이 불닭식품이 된 것 같아요. 불닭이란 메이커로서 아주 이제 네.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데 네. 이게 불닭볶음면 그 외국인 여성분이 먹어서 되게 페이스북에 유명했던 게 있거든요. 네. 매워하면서 네. 그 욕을 하던 부분이 있는데 방송 나갈 수 있나요?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외국인이. 그리고 제가 이게 일본을 좀 제가 자주 가지 않습니까? 네. 불닭볶음면을 일본 친구들한테 좀 먹인다고 갖다 줬거든요. 저희가 이제 플라이보드라는 그 레저를 제가 하러 가는데 네. 거기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그 사무실 같은 거. 거기에 네. 도시락을 거기 놔두니까 까마귀들이 와서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네. 도시락이 있는지 아는 거죠. 까마귀가 생각보다 똑똑하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불닭볶음면을 끓여놓고 잠시 일을 보러 갔다 왔는데 까마귀가 그 불닭볶음면 먹은 거예요. 얼마나 먹었어요? 근데 일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뒤로 까마귀를 볼 수가 없어요. 진짜로. 불닭볶음면을 한 번 먹은 이후로 까마귀가 그 컨테이너 안에 근처도 안 온대요. 좋은 방법인데요? 자기도 살면서 이렇게 매운 걸 처음 먹어봤지, 까마귀가.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양식품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삼양식품을 찾아볼까 좀 삼양이라고 치지 않을까 했는데 삼양식품으로 많이들 찾아봤더라고요. 1년간 17,0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연관어로는 역시 라면, 그다음에 농심, 오뚜기, 팔도 이 경쟁 업체들 보였고 불닭볶음면과 핵 불닭볶음면 굉장히 많이 새로 언급이 나왔죠. 됐습니다. 핵은 더 매운 거죠? 예. 세 버전, 세 버전. 그 저는 먹어본 적은 없는데 있어서 한번 찾아봤고요. 삼양라면, 그다음에 먹스타그램, 라면 스타그램, 소스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 SNS를 통해서 이제 불닭볶음면을 외국인들이 이걸 먹으면서 그 반응을 보는 것들을 굉장히 재밌어하다 보니까 리액션. 예, 이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양식품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쌤? 올해 하반기 채용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면 스낵 영업 직군으로 신입 채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 이제 근무지가 지역이 좀 설정이 돼 있어서 용인, 그다음에 진주, 제주, 순천.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 거점 출신들은 아마 이런 경우에는 취업이 더 용이해지고요. 제주도에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영업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영업.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커머스 직구는 경력직으로 본사 서울에서의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 서울 본사에서는 구매직으로도 신입 채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공채가 열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신행 영업은 조금 뭔가 라면 판매하는 것 같고 구매 직군이 나에게 좋겠다. 또 근무지도 서울이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공채 규모는 영업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이번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우리 학생들 그 자취하면 라면이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아, 할 얘기 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건국대학교에 다녀왔는데요. 아무래도 삼양 이야기를 꺼내니까 바로 라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현장 인터뷰의 포인트는 바로 어떤 각종 회사의 라면이 나오는지일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삼양식품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박윤석입니다. 오늘 저는 건국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건대하면 호수, 호수하면 건대인데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호수에 앉아서 라면 한 사발씩 하면 지상 낙원이 따로 없죠. 오늘의 기업은 바로 뽀글뽀글 삼양라면의 삼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 나누러 함께 가보시죠.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취업도 어느 쪽으로 하실지 대충 생각해 보셨나요? 금융 쪽으로 아직까지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의 기업 삼양인데요. 네. 삼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라면이요. 바로 라면이 나왔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삼양이라는 기업의 그 상호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라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삼양에 들어가신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신지. 브랜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 쪽으로 가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케팅 아이디어 제안해 주실 거 하나 있나요? 예전에 삼양 그 라면에서 소녀시대랑 같이 이제 그 자신들의 그 이제 한국에서 오래된 라면이다 이런 거를 살렸던 광고를 기억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면은 기업의 그 이미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왠지 오늘 블랙으로 맞춰 입으셔가지고 오늘 약간 핫한 데 가시나 했어요. 우연이에요. 우연인가요? 원래 이러고 다니시나요? 아니 원래 블랙을 좋아해요. 어느 쪽 준비하시는지. 저는 금융 쪽으로 가고 싶어요. 멋있어 보여서. 커리어우먼 약간 멋있어서. 삼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을까요? 아버지가 삼양라면밖에 안 좋아해요. 왜 그러실까요? 그냥 익숙해서 그냥 계속 그것만 먹고. 라면만 드시고. 그러면 라면 드실 때 혹시 매운맛, 순한맛 어느 쪽 좋아하세요? 저는 매운맛. 어느 정도까지 드셔보셨는지. 그냥 불닭이랑 같이 먹은 적은 있는데. 진짜요? 네,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받을 때. 불닭볶음면이 삼양 거래요. 매운 걸 드시면서 진짜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자주 먹는데도. 취업은 어느 쪽으로 하시는지. 항공 연구 쪽으로도 많이 가고 아니면 기계공학과가 가는 그런 회사에도 갈 수 있거든요. 삼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라면 좀 생각이 나요. 바로 라면. 왜 라면일까요? 삼양 라면을 많이 먹어서. 제일 많이 드시는 라면이 삼양인가요? 아니요. 네? 그럼 제일 많이 드시는 라면은? 솔직한 분이시네요. 빨개떡이라는 틈새 라면? 그거 무슨 맛이에요? 매콤한 맛? 아, 뭔지 알아요. 매운맛. 네.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네? 왔다 갔다 하시네요. 아니 근데 왜 드시는 거예요? 적당히 네. 좋더라고요. 그 라면은. 불닭볶음면보다는 순한가요? 불닭볶음면은 맵던데요. 맵습니다. 네, 인터뷰 잘 봤습니다. 네. 늘 먹어왔던 라면이기 때문에 항상 친숙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또 네. 그것이 취업으로는 좀 생각하기가 좀 생소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자주 먹는 음식이지만 삼양에 취업을 해봐야겠다 생각한 친구들은 사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 기업으로서의 삼양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또
삼양에 어떤 소문이 우리 떠도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불이 났다고 카더라. 예, 우리 지금 사실 외국인들은 매운 걸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네. 불닭볶음면이 지금 미국, 유럽에 이게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있다는데 이게 외국인들한테도 많이 팔리는 게 사실입니까? 실제로 뭐 아마 매운 음식을 많이 안 먹는 국가라고 하면 좀 이 불닭볶음면 자체가 아주 좀 희소성도 있고 네. 독특하게 다가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K푸드를 선도하는 주 브랜드로 자리매김됐습니다. 네. 2016년도 말에 40개국에 판매됐고 현재 51개국에, 그러니까 저도 보고 놀랐는데 뭐 아프리카 지역까지, 중동 지역까지 진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기 보면 이 호치라고 해서 이렇게 닭 캐릭터 같은 게 있어요. 네. 뭐 성난닭처럼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케팅도 잘 진행을 해서 네. 성공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야 아프리카 애들은 못 먹을 건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요즘에 불티나게 팔리는데 어떻게 연봉도 좀 불티납니까? 뭐 평균 연봉이 4,585만 원입니다. 사원이 3,108만 원, 대리가 3,453만 원, 과장이 3,495만 원, 차장이 4,920만 원, 부장이 5,143만 원. 글쎄요, 뭐 식품 회사 치고는 그래도 적지 않은 연봉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봐집니다. 네. 홍쌤, 그러면 삼양식품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해외 영업 직군도 이제 도전했던 친구인데 방명상가 나왔고 전공이 이제 영어 영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점 굉장히 높았습니다. 4.3 초반이 넘었고 토익 점수는 높진 않았어요. 800대 후반. 근데 IH 정도 스피킹으로 취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식품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굉장히 높은 스펙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창국이형. 네,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자, 우리 삼양식품의 첫 번째 해시태그. 자, 짜잔. 샵 10원의 기적, 샵 식족평천입니다. 식족평천. 예, 이게 뭐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1963년에 우리 삼양라면 출시 당시 가격이 무려 10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밀가루면과 소고기가 들어간 스프를 넣은 것 치고는 굉장히 저렴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 직원들이 적자가 난다고 말렸는데 우리 창업주인 우리 전중윤 명예회장님이 식족평천, 예, 우리 먹는 게 족하면 천하가 태평하다는 신념으로 굶주린 국민들을 위해서 10원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라면을 하면 또 이제 라멘이라고 일본에 또 있지 않습니까? 원조가 사실 일본인 것 같은데 고 전중윤 명예회장님께서 이 일본의 음식인 라면을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전중윤 회장이 60년대 남대문 시장 돌아다니다가 우리 고국의 국민들이 꿀꿀이죽으로 이제 끼니를 네. 때우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던 찰나에 1961년에 우연치 않게 일본 출장을 갔다가 거기 식품점에서 라면을 발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가는 걸 보고 호텔에 가서 이거를 끓여 먹어봤더니 너무나 맛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개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963년에 라면을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이 스프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소고기를 넣기 위해서 대관령에서 이제 소를 길러가지고 이 스프에다가 이제 소고기를 넣기 시작을 했고요. 1969년에는 이제 이 사업이 잘 되면서 세계 최초로 베트남에 라면을 또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전중윤 회장이 우연치 않게 일본에서 발견했던 라면, 우리나라의 정말 국민 음식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국민은 중국이에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하지만 1인당 먹는 라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건 역시나 한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라면 사랑은 아마 이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삼양하면 신화와 영광의 역사도 있지만 이 뼈아픈 역사도 있거든요. 바로 우지 사건인데요. 간략히 어떤 사건이 있고 삼양이 다시 설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삼양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라면업계 1등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농심을 얘기하고 지금 2등이 이제 오뚜기가 진짬뽕으로 업계 2등이거든요. 근데 아마 우지 사건이 없었으면 삼양이 그 자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89년도에 검찰에서 직접 삼양 라면이 라면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쇠기름을 요걸 이제 공업용 우지를 추출해서 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물론 13일 만에 보사부 장관이 라면에 이제 무해하다라고 판정을
내렸지만 식품이라는 걸 한번 인식이 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그 각인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라면이 공업용 기름으로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설파가 되면 기업 입장은 굉장히 매출이 급감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점유율이 그 이전에 60%였는데 15%로 급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요. 이 기간이 한 7년 9개월 정도 걸렸단 말이죠. 그릇된 판단 또 이런 유행 뭐 이런 것들이 기업의 매출을 급감시키게 된 사건이죠. 식품기업이라는 건 한 번 그렇게 매스컴에 나오면 사실 그걸로 끝이거든요. 약간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그게 있었겠네요, 이거는? 뭐 일각에서는 뭐 우리나라 라면 업계가 너무 약진하니까 뭐 일본 기업의 견제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풍문들은 돌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다. 우리 그러면 삼양식품의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개척자, 샵 군복 입은 라면입니다. 예, 우리 삼양라면을 최초로 개발한 것처럼 그 개발한 제품들도 국내 최초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심지어 일반인들은 잘 못 먹는 건데 군 전용 라면도 예, 우리 최초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네, 이 삼양의 최초 신화 뭐가 있을까요, 전쌤? 농심하면 새우깡인데 이제 삼양은 뽀빠이라는 과자가 예전에 있었어요. 라면 모양의 과자 기억들 하시죠? 열사파. 네. 그게 이제 국내 최초 라면 과자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최초로 미니 라면도 이제 삼양에서 출시를 했었고. 미니 라면 뭐 그 아마 컵라면 좀 작은 거 반 개 팔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컵라면 삼양 컵라면도 만들었고요. 떠먹는 요구르트, 요거트, 그다음에 쌀라면, 구운 면 같은 걸 출시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 쪽 가면은 그 먹지 않는 고기들이 있죠. 소라든지 돼지를 네네. 먹지 않는 국가 때문에 할랄 인증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라면 업계 최초로 이 MUA 할랄 인증 획득 6개 제품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백색 짬뽕, 나가사키 짬뽕을 또 출시를 하고요. 여기다가 굳이 이 옷을 입혔어야 하나 하는 궁금증이 일긴 하지만 군복무늬 디자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군대 간짬뽕이라는 제품을 한정판으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재밌는 이런 상품이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니까 삼양식품은 도전 정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취준생들이 기업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어떤 때 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쌤?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삼양라면의 히스토리들을 다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라면 산업이 효시가 됐다, 뭐 선구자가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은 다들 너무 많이 하니까 또 보다 보면은 구직자들 별 생각 없거든요. 야 이거 삼양이 처음이었나 보네. 뭐 옛날에 되게 잘 나갔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삼양의 모습, 지금은 약간 팔도하고도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또 오뚜기가 요즘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양 내부적인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건드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면접 시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우리 시참말로 좀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 홍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주되게 언급을 하지 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네. 현재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네.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들 이제 필기 시험이 전공 시험을 이제 없애고 뭐 수리 영역이나 이제 이런 공통적으로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다른 사기업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추세가 전공 영역을 다 이제 안 보는 추세가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업의 필기 시험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홍쌤? 실제로 지금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언수추라고 얘기하거든요. 언어 영역은 이제 독해, 단어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 그 수리라고 하면은 두 파트로 나뉘어요. 일반적인 응용수리. 응용수리는 그냥 방정식 문제입니다. 중학교 수준의 연립 방정식이고요. 그다음에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파트는 그래프 해석이라든가 증가율 계산, 빠른 자료 독해 능력을 보고요. 추리라고 하면 뭐 3단 논법, 명제, 그다음에 논리 게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3층에 누가 살고 2층에 누가 살고 1층에 누가 살고 뭐 이런 조건들을 주고 도식화 시켜가지고 문제를 푸는 또 이 추리라고 하면 여기에 도형 추리나 도식적 추리라고 해서 또 세부적인 영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세 가지 영역은 NCS나 일반 기업의 적성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마다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상식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50문제 나오면 경제 경영 15개, 과학 IT가 15개, 역사가 15개, 그다음에 5개 문제는 이제 일반 상식으로 나오고요. 다른 기업들은 이 상식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GS, CJ,
그다음에 뭐 현대 이런 데는 한국사 관련된 부분들은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삼성은 시각적 사고의 유형이 굉장히 복잡해서 전개도 문제, 그다음에 뭐 펀치 문제 이런 3D 입체 사고력을 보는 문제가 또 출제되고 LG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식의 추론을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추론하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앞서 말씀드린 언어 수리 추리니까 이 부분은 공기업을 도전하는 친구들, 민간 기업을 도전하는 친구들 공이 같이 공부를 해놔야 합니다. 아,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요. 제가 휴학을 하게 된 이유가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일단 휴학을 했던 거라서 사실 그 휴학한 시간 동안 특별히 준비하거나 그렇게 한 게 없거든요. 나중에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보게 되면 2년 반 동안 좀 공백이 있었던 게 불리하지는 않을지. 이 휴학 기간에 뭐 인턴 같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유리하게 면접에서 대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년 반이라는 공백은 2달 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내가 고민만 했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이라고 하면 명심하셔야 되는데 2년이 넘어가는 공백이라고 하면 면접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친구 무슨 뭐 공무원 시험 준비했나? 고시 공부했어요? 언론고시 준비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만약에 저 학생처럼 정말 고민만 했다라고 해도 그걸 현실적으로 고민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기간을 단순히 고민으로 얘기하기에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또 삼양식품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송 씨는 라면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다이어트 중이어서 줄이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평소에 이제 라면을 많이 먹을 때는 라면 어떤 라면을 좀 딱히 뭐 먹고 싶거나 아니면 뭐 개발하고 싶은 라면이 있었나요? 저는 순한 맛을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은 최근 라면 시장을 봤을 때 그 이전에 흰 국물이 유행했을 때는 나가사키 짬뽕이 유행을 했었고요. 또 한때 매운맛 열풍이 불었을 때는 불닭볶음면이 유행을 했었고 또 요즘에는 겨울 시즌에 맞춰서 탕인 사골 국물을 이용한 라면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양식 을 바탕으로 한 라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하고 싶은 라면은 이 불닭 볶음면을 이용한 까르보나라인데요. 이제 우유를 조금만 넣어도 부드럽고 또 매운맛 같이 합쳐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라면이어서 한번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프리미엄 라면 시대로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프리미엄 라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일반 라면의 2배 가격인 프리미엄 라면을 만들면서 이제 삼양에서도 높은 매출액을 통해서 수입을 올렸지만 또 최근에는 그 성장세가 꺾이면서 또 다시 새로운 프리미엄 라면을 개발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고 들었는데요. 회사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위험한 요소가 프리미엄 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불닭볶음면 새로 홍보 전략을 좀 바꾸기 위해서 광고 모델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 좀 개그맨 중에 좀 외모가 닭처럼 생긴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양상국이라는 모델을 저희가 검토 중이거든요. 은송 학생은 양상국이라는 모델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모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그냥 내놓기라고 하는 거잖아. 아니 의견을 묻는 거지, 발끈하지 말고 통찰이. 일단 한번 찍어볼까요? 네. 이제 취향 저격에서 상국이 형을 보았을 때 항상 친근한 이미지로 저희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미지를 굳혀왔기 때문에 이 라면을 즐겨 먹는 취준생 그리고 대학생들이 모두 이 양상국 씨의 CF를 보면은 불닭볶음면을 한 번씩은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생각보다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국 씨도 불닭볶음면 저는 광고 모델로 적합할 것 같거든요. 내수양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해외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도 상국 씨를 모를 거니까. 외국인이 봐도 닭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국 씨가 뭔가 이 캐릭터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운맛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좀 스트레스 해소. 근데 상국 씨가 이렇게 좀 버럭하는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결부지어서 콘티를 짜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매운라면의 약점이
좀 시니어 계층들이 너무 자극적인 맛 때문에 권하지 않으시니까 시골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삼국시의 또 다른 면을 활용하게 되면 뭐 대중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적합하네요. 이제 연락이 올 거예요. 이제. 우리 홍 쌤이 중요한 건 칭찬을. 나 진짜 찍으면 20% 줄게요. 20%. 진짜 찍으면 20% 줄게.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스토리텔링이니까 꼭 뭐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좀 연결지어서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프리미엄 라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을 다각화시키는 노력들도 하지만 라면 회사들은 이제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의 라인업을 넓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새로운 신규 후발주자들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한 노력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은성 학생은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답변이 좀 간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면접력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답변에서 어떤 라면을 만들어보고 싶다부터 딱 처음에 얘기를 했으면 맞아요. 저도 말을 하고 들을 수 깨달았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만 보완하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양식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은송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아무래도 삼양그룹 하면은 사실 위기가 있었다는 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라면 업계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홍 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뭐 라면 회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이 11월 말이거든요. 네. 날씨가 춥죠.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취업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 추위가 뼛속까지 느껴질 거예요. 12월이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반기를 열심히 안 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나는 뭐 영업 직군으로 도전하는데 자소서를 20개밖에 안 썼다. 뭐 이공계 직군인데 서류 도전이 뭐 한 20개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면 제 기준으로 보면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3월 달부터 또 이 지옥 같은 9월을 다시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3월 달에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11월 말이니까 거의 11월은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12월, 1월, 2월 석 달 남아 있어요. 다시 다음 시즌 오픈 전까지 D-100일이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좀 연말까지는 좀 어떻게 나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1월 달을 맞이하게 되면 또 이 시즌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 다잡고요. 100일 동안 내가 어떤 부분들, 지난 시즌 때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안 됐으니까 따뜻한 봄날에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기간을 이 추운 겨울날과 함께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좀 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들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홍 쌤의 따뜻한 말이 너무 따뜻하게 더욱더 뜨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